저는 이제 나이는 이제 47년생이고요. 사는 곳은 이제 대성동이고, 뭐 또 가족 관계는 지금 현재는 부부 가족이고요. 자녀들은 다 출가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공자, 병자, 준자, 공병준입니다. 갑자기 뭐 생각은 안 나지만, 이제 계절별로 보면 여름철에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그럼 이제 개천가에서 여름철에 그 물고기 낚시하던 생각이 있고, 오는 이제 옛날엔 낚시라는 게 낚싯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긴 대나무를 이제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거기서 실을 만들어서 철사를 꼬부려서 그래가지고 파리를 껴서 피레미를 잡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에는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 썰매라는 걸 그 전에 있었죠. 근데 이제 발습계, 우리 말로 발습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양쪽에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사이에 철사를 끼워 가지고 양쪽 발로 쓴다고 그래서 발습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말하면 스케이트죠. 스케이트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울철을 보내서 물에 빠져서 옷 젖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불 피우다가 옷 타여 먹고 해서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습니다. 글쎄요, 가장 좋았던, 기뻤던 얘기는 아무래도 자녀 출생이겠죠. 자녀가 출생하니까, 둘이 살다가 또 하나 피부치가 하나 생긴다고 하니까 좀 기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제일 슬프고 기가 막힌 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제일 애통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80이 돼 가니까 이제 내려놓을 거 많이 내려놓고, 또 자원봉사를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실력이 갖춰야 되는가. 실력 없으면 자원봉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문헌 좀 봐야 되고 들여다봐야 되고, 또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옛날에 7년, 8년 전 하고 어르신들이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이제 농촌에서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이제 연세가 되셔서 상담을 의뢰를 했는데, 지금은 다들 하이클래스라 직장 생활하고 정년퇴직하고 해서 이분들 레벨을 맞춰야 돼요. 또 그분들이 우리 상담사들 다들 겪겠지만은 이렇게 떠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동기 때를 물어본다 그러면 아동기 때도 알아야 돼요. 성장 과정을, 아이들. 또 청소년 문제, 오늘 이제 얘기하다 보면 내 자식이 중고등학생인데 이게 말썽을 피워, 이렇게 되거든. 원래는 본인 상담을 하러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에는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 얘기는 잘 안 하죠. 이제 가족 얘기해요. 그럼 이제 가족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소소한 거는 전공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대충은 알고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 있고, 또 실망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대하고 지금의 그 세대는 한 60세 돼도 저희들 세대하고 차이가 있어서 생각이 좀 많이 다른데, 저희들은 이제 중마고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허물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까지도 이렇게 만나고 이제 하는데, 아무리 서운한 얘기를 해도 그때만 분노하고 좀 삐지지만은 돌아서면 또 니네냐고 금방 또 친해지고, 이것이 이제 불알 친구라고 하죠. 중마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마고가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도 해주고, 또 잘한 건 칭찬도 하고, 야, 네 나이에 그걸 했냐? 그러면 또 성취감도 느껴보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다독거려져 가면서 이제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상호간에. 가방끈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법대나 없고 이제 하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학교 졸업 맞고 개인 회사, 재벌회사에서 한 2년 근무하다가 이제 자영업으로 좀 돌렸어요. 그래서 평생을 자영업을 하다가 60대 넘고 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하는 사업자 뭐 이렇게 다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보니까 뭐 이렇게 심리 상담 쪽이 뭐 있다니 뭐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 경로당에 가보니까는 나이가 70이 안 되니까 쫄병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발로 심리 쪽에 이제 민간 자격증이지만 뭐 대학교 따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사를 도전해서 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제발로 들어와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 복지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기다려 보라고 그래서 한 보름을 기다리니까 뭐 자체조사가 뭐 있나 봐요, 개인.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더니 상담실로 배정이 됐다고. 그렇게 해서 상담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8, 9년 됐나? 이제 그 외에도 다른 기관에서도 좀 한 2, 3년 또 했고,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하고도 서로 상담도 했고, 그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죠. 그렇지만 아직도 모자라는 게 많아요. 몰라서.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자세한 내용은 몰랐고, 이게 아마 무슨 심리 쪽으로, 상담 쪽으로 깊게 들어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가만히 다른 사람 오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관리를 해서 이 복지관에, 도복지관에 유용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볼 때는 꼭 내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지 않은 재능이지만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감사하겠다 했는데, 다행히 됐다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지요.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이제 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이기심을 갖고 많이 삽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서양 교육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봉사활동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참 좋은 일이구나. 같이 책임감도 느끼고
또 같이 공동적으로 다 뭔가를 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구나. 그러면 서로가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원만한 관계를,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면 관계가 형성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제 관리자라고 해야 좀 쉽게 다가오는데요. 매니저라고 하는 조금 거리감,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관리자로 하는데, 이 관리자라는 것은 그 매니저라는 것은 그 밑에 멤버들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첫째는 관리자는 이제 팀장에서 리더라고 하는데, 리더십하고 또 멤버들이 잘 호응을 못해가지고 좀 하시면 아무리 똑똑한 리더도 참 안 좋아요. 결과가 안 좋고, 그래서 다 똑같이 허물 없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관리자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같은 동료배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상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또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우리 연세가 드신 전부 동년배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 자기가 나름대로 신념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념, 그거 하나로 여태까지 67년씩 살은 거거든요. 자신감. 근데 이게 쉽게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져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이 편합니다. 그대로 가는 건. 근데 변화를 시키면은 전체적인 생활 패턴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걸 서서히 변화를 시켜요. 생각이 바뀌면은 다 나름대로 다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시켰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이에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이 자원봉사라는 것이 참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게 해석하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고, 또 거기서 이타심을 길러야 되고, 남을 위해서 배려도 하고 이해도 하고 또 인정도 해줘야 되고, 가끔 칭찬도 해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히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조금이라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긍정화돼서 대인과의 관계에, 대인관계 사회만이 더 확장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바뀔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본인의 삶의 질의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다 똑같이. 다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건강하고, 또 삶의 질이라는 것은 본인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돼야 저는. 그래서 소원이라면 내 소원이나 같은 또래 동년배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사고방식이 똑같을 겁니다.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똑같더라고 생각이 돼요.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살고 있다, 이런 좀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그냥 자연적으로 꾸밈없이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인정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자영업을 하면서 엎어졌다 일어났다 수십 번을 하고 부도 경험도 많고 또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직업도 많이 옮겨봤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싶구나. 하여간 우선 거기서는 그 인내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있고 딸렸기 때문에 나의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건강하고 또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행복한 길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고 또 교육, 도복지관에서 행하고 있는 교육, 인성관리 같은 거 이거를 열심히 들어서 도복지관에 또 오기 좀 거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옛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 또래는. 그래서 잘 얘기를 해서 같이 도복지관에 와서 같이 평생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또 원했고 이제는 이제 제가 여기 한 7, 80년 전 이렇게 보면은 사회에서 노인이라는 인상을 나쁘게 봤어요. 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인식 차이겠지만 사회적인 환경이 또 그랬었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복지관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노인복지관만큼. 그래서 또 밖으로 나가서 또 혼자 있고 괜히 뭐 고위공직자였다가 뭐 퇴직해서 목에 힘주고 하는 것도 1년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퇴직하고 명예퇴직하던 사람들을 보면 아주 희망이 커요. 그동안에 못했던 여행도 다녀보고 뭐 국내 좀 다녀보고 근데 1년 아니면 2년이면 다 돌아요 국내. 이제 그다음부터는 갈 데가 없어요. 이러고 와야 돼요. 그래서 대대적인 그런 사람들 또 외로운 사람 그 사람들이 또 외로워요. 외로운데 같이 와서 이렇게 공동체 운영 같이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본인도 좋고 복지관도 우선 좀 많이 좀 이게 성장을 해서 더 넓게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